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출발해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그 밖에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전망인데요. 바람도 계속해서 강하게 불고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사업 2차 공모에 도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다문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5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확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홍천에 사는 86살 남성이 지난 10일 SFTS로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 전국에서 첫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이 남성은 이달 1일 발열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달 7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나흘 전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1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태국에서 시가 8천만여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등산로 등에 숨겨 판매해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가 여름철 재난 상황 대응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에 취약한 산사태 지역과 하천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침수 취약도로 10곳에는 다음 달까지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또 태풍과 폭염 등 재난 상황 시 신속 구조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자율방재단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5개월간 가동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군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도전하는데요. 영월군청 행정교육과 박근영 평생교육팀장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이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도전의 의미와 현재까지 논의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영월군은 이미 그 작은 학교 희망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었고,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도전은 영월군이 목표하고 있는 교육 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논의된 추진 방향은
영월형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회와 지역 협의체, 교육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교육발전특구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지역이 유아기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서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함인데 현재 영월군에서 진행되는 공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영월군은 공교육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4월 한 달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 보았는데요. 네. 네,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서 돌봄과 그리고 진로 진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이 되면 지금까지 제안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진로 진학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네. 네, 지난 23일에 구성된 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에서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모색됐나요? 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위해서 4월 30일에 교육발전 특구 지역 협의체 위원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예,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는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도 물론이지만 영월군도 8세 이하 아동의 78%가 영월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 소도시에도 과밀 학급 발생과 또 시골 지역에는 또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심지 학교 쏠림 현상과 상대적으로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영월군은 농촌 유학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에는 교육 경비를 지원을 해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없이 원어민 영어나 승마 같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도시에서 오는 농촌 유학생도 증가를 하고 있고 관내에서도 농촌 유학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을 더욱 활성화해서 학교와 지역을 살려야 하고 또 살릴 수 있다는 의견들과 진학에 대한 지원 확대, 영월군만의 특화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곳들은 또 너무 많아서 과밀해서 문제고 또 어떤 곳들은 폐교 위기, 존폐 위기의 문제에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중간 적절한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농촌 유학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7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비롯해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소식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월 7일 영월군은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모시고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영월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식은 영월군과 교육청이 기관별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그리고 서로 협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교육발전 특구를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신경호 교육감이 이제 각별한 또 포부를 밝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이 되면 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교육발전 특구의 기본 개념이 지역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양질의 돌봄과 좋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또 돌아오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제1과제는 늘봄 학교와 지역 돌봄을 결합해서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 유학을 통해서 학교도 살리고 공교육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 대학과의 상생 과제들을 함께 협업해 나가면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이런 다양한 핵심 과제들을 발굴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양질의 교육이 제공돼서 아이들이 별도의 사교육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공모 결과는 언제쯤 발표되나요? 네,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네. 7월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말에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제 영월군이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의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 이유,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월군은 민선 7기 최명서 군수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요. 도의원 재임 시절부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대하는 교육이 답이다라고 주장을 해오셨고 그 실천을 지금 민선 8기까지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나라 살림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영월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월군은 이미 준비된 교육발전특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심사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교육 발전에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행정교육과 박근영 평생교육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2024 다문화 프로그램 일환인 다문화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2024년 다문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다문화 일일 체험은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 원주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1,900가구에 이르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6세에서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가 해당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체험해보는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박성옥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문화 일일 체험은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결혼, 이주민, 다문화 가족 등의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다문화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원주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고 이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문화 1일 체험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의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배우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 다문화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는 다문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상반기인 5, 6월과 또 하반기인 9, 10월 또 총 24회 운영합니다. 5월에는 몽골, 6월엔 대만, 9월은 중국, 10월은 일본 편을 진행하는데요. 다문화 1일 체험은 원어민 강사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 등을 배우고 전통놀이와 전통의상 입어보기 체험 등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어민 강사가 본인이 태어난 국가를 소개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숫자와 음식, 노래, 인사법 등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통놀이와 전통의상 입어보기 체험도 진행합니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달에는 몽골이군요. 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또 신청 대상, 기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프로그램 신청은 원주시 통합 예약 검색 후 일반 시설, 또 도서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금요일부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6세에서 7세인 아동 30명 내외를 받습니다. 단 2024년 기준 기관당 1회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박성욱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과 지역 민간의 상호 문화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7월, 8월에는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하반기에는 성인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의 달 독서대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다문화 1일 체험 관련 기관에서 전화 문의가 많은 편이며 접수 마감이 금방 되는 만큼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는 강의 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의 강의가 있으시거나 본인의 강의를 제안하고 싶은 강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2024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그로써 이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고 있는데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원주시 내 기관에서는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이 표창은 전국 6개 시군이 수여받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아동 친화 도시 유공 표창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안전, 인권, 권리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아동, 종사자, 자원봉사자,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으며 올해 원주시는 아동정책 역량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원주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높이 평가받아서 이렇게 장관 표창을 받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중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잘 갖추어진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4대 권리 중 생존권에서는 결식 아동을 위해 기존 마그네틱 카드에서 IC 카드로 변경하여 가맹 점수를 6,500개소로 확대하고 결식 위기 아동의 급식 단가 상향과 더불어 민간 기업인 GS25와 CU, 선한 영향력 가게와 협약 체결이 인정받았고요. 보호권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이, 발달권에서는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원주 어린이날 큰잔치와 기존 3개소의 장난감 도서관, 실내 놀이터 운영과 추가 설치가, 마지막으로 참여권에서는 원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원주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년 정책 지원식을 개최하고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 것이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중요해 보이니까 다시 언급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다각도로 높은 평가를 받으신 건데 최근에 강원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저출생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원주시의 출생률은 어떤 상황인가요?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비교적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그렇군요. 최근 들어 인구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출산율은 0.94명입니다. 아울러 2022년 출생아가 2,061명인데 비해 2023년 출생아는 1,944명으로 5.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원주시에서는 부모급여, 천만남 이용권 등의 출생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11호 출생 축하금, 셋째 이상 다자녀 양육비, 셋째 이상 다자녀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화 간식비와 특별활동비 지원, 꿈이룬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출생률이 괜찮은 편이지만 인구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6일 원주시 의회 아동친화연구회가 첫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간담회에서는 원주시 아동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주시는 원주시의회 시의원 5명으로 구성된 아동친화연구회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지난 9일과 10일에는 부산 지역의 어린이 이용시설 벤치마킹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원주시의 전반적인 아동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아동들의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4대 권리 중 원주시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참여권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서 10일 벤치마킹한 부산에서는 도서관, 문화회관, 체험활동이 어우러진 들락날락 도서관과 숲속 놀이터, 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키자니아를 벤치마킹하였고 이는 앞으로 설치될 원주시의 어린이 이용시설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생산성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청 이제 보육아동과에 계신 거잖아요. 네, 보육아동과에서는 향후 원주시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원주시에서는 매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복지 향상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3개소의 장난감 도서관 이외에 올해 하반기에 신축하는 당구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장난감 도서관과 별빛누리 놀이터를 신규 설치하여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친화 공간을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방곡동 미리네 도서관 인근에 어린이 복합체험관을 조성하여 놀이와 체험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공간과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주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등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아동의 권리 향상에 힘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연결해 말씀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